확실하게 태워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적당히 그을리니까 더 진해지는 거죠.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또한 는 일반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비만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저희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12회 정도에 다 없애드린 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서광석입니다. 저는 2000년에 처음으로 피부과를 개원해서 지금까지 23년 경력이 되었고요. 다양한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파트는 기미 치료입니다. 일단 기미 치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과도 잘 안 나오고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효과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흔하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치료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임상 효과로 70%에서 80% 최소한, 많게는 90%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효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임상 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난치성, 말뜻 그대로죠.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건데요. 난치성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이것저것 기존의 치료들은 병합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병행해서. 근데 큰 효과를 못 보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식들을 통해서 임상 효과를 이제 쭉 올려버릴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병원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 놓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미를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기미가 진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기미 색소를 그을리는 겁니다. 레이저로. 확실하게 태워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적당히 그을리니까 더 진해지는 거죠.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어야지 기미 치료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방법도, 제거하는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거는 공유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광포화 기법을 기본적으로 전처치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색소 탈실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요. 색소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 피부가 하얀 사람, 검은 사람, 색소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기에 따라서 또 스펙을 결정을 하고요. 적절한 레이저를 같이 또 선택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막연히 좋은 효과가 아니라 진짜 육안상으로 봤을 때 70~80% 이상 제거되는 효과, 이거를 얻을 수가 있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광포화 기법, 매번 적용하는 치료 스펙을 달리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그 치료 노하우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색소의 양에 따라 틀리고요. 레이저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소의 반응률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색소량이 얼마 안 되고 반응도 좋다. 그러면 이제 10회 정도 안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죠. 좀 진하고 많이 쌓여 있고 반응이 느리다. 그럴 경우에는 14회에서 20회 정도. 결론적으로 모든 형태의 기미에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겁다는 거는 적외선이고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피부 색소를 진하게 만드는 자외선의 조사량은 여름과 겨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해도 레이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고요. 피부는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색소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레이저에 광열 작용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 광열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의 진피균의 콜라겐 신생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 두께는 오히려 두꺼워지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부를 레이저를 했는데 뭐 얇아진다,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만약에 기미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박피 치료나 피부를 벗겨내는 레이저 치료를 한다, 잘못된 방법이죠. 산불 예방을 한다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진단입니다. 보통 기미가 아닌 일반 잡티, 선스팟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치료해놓고 기미 치료를 했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진단을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색소 질환과 간별 진단으로 일단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미라고 진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스펙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그러니까 치료의 정도, 강도를 정하는 스펙의 결정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의 종류, 색소 탈실을 많이 만들고 치료의 반응이 잘 나올 수
수 없는 레이저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미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레이저의 종류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피코 레이저를 요즘 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도 피코 레이저가 있지만 기미치료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코 레이저는 나노세컨 엔디아브 레이저에 비해서 1000배에 가까운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에너지급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이저가 색소를 제거하는 효율은 되게 높은 효율만큼 위험성도 같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 탈시를 만들 위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광포화 기법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고요. 얼굴 전체의 색소 병변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수백에서 수천, 만 개는 뭐 몇만 개 정도까지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을 레이저의 색소가 반응을 해서 변하는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일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얼굴 전체라는 게 좋게 30분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색소량이 더 많고 진하고 더 광범위하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30분이 아니라 40분 이상도 걸립니다. 그래서 손이 빨라서 뭐 레이저 치료를 빨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런 거는 치료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임상 효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색소 탈실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기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적용하는 게 바르는 약제, 무분별한 레이저의 치료 등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하이드로퀴논제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멜라닌의 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시 색소 탈실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미 치료에 있어서 이런 하이드로퀴논제제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리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미 치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치료 방법, 광포화 기법을 쓰는 이유가 색소 탈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색소 레이저 치료는 색소 탈실에 100% 자유로운 레이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포화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색소 탈실에 대해서 억제하는 이런 방법을 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백 제품을 바른다. 기미가 없는 분들은 밝아지고 얼굴 톤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치료들이 전혀 고안될 필요가 없었겠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레이저 치료 효과를 방해한다. 레이저 치료 효과를 방해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미백 치료 제제들이 멜라닌을 약화시켜서 레이저의 반응도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에는 굉장히 방해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또한 먹는 제제는 플라스민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멜라닌 생성량을 억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일반인이 쓰면 큰일 납니다. 혈전이 발생돼서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먹는 약제, 바르는 약제 의미 없고요. 치료 후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나 직사광선의 오랜 노출을 피해주는 것 정도.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웃긴 얘기죠. 20몇 년 전 제가 처음 개원했을 당시만 해도 피부과 의료 장비에 대한 기계 리스라는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 줄 수 있고 뭐 믿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소로 조금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상감벽지에서도 어떤 장비든지 다 갖춰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비만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테크닉과 진단 여러 가지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미 치료를 하는데 장비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관리의 개념이죠. 어차피 더러워질 거 매일 세수는 왜 하냐고 똑같습니다. 관리의 필요성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비시즌 중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깨끗한 상태로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소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골프를 치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계속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지저분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비시즌 중에 치료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안 좋아집니다. 그게 걷어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치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차도 물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 내지 6주 정도 간격으로 유지치료를 권장드립니다. 색소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진하게 만들어내는 분들 시기적으로도 또 많이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격을 조금 좁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생활하면서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 상태가 어떤지 상태에 따라서 사실 그 간격을 더 띄울 수도 더 좁힐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할 때 느끼는 게 과연 치료가 될까요?
처음에 뭐 안 믿으시죠. 그러다가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빠지는군 하다가 거의 다 빠졌네. 이럴 때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20몇 년간 치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고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진해지고 얼굴 전체에 퍼졌던 분이 있는데 저희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12회 정도에 다 없애드린 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분은 되게 원장님께 고마워하고 계시겠네요. 네, 되게 친하죠. 아무래도 친해질 수밖에 없죠.